세무엑스파일의 윤성기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기 세무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세무엑스파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진행하게 될 세금의 얘기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취득단계. 취득단계에서는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요? 자, 보시는 내용과 같이 05년도에 이제 최초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이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 2019년 이후분까지 이제 세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세율 변화가 큰 폭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세율이 많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점차 100%로 반영되는 취지가 된다는 점에서 세금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인상 발표 후 어떤 상담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산 배제란 세무서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시, 군, 구청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9월에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시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합산 배제 신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해서 완료가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그만큼 덜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결국 전세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월세로 변환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입자분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절세를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종부세 절세의 핵심은 다주택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주택자분들이 1세대 1주택을 목표로 명의 변경이나 공동명의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증여, 신탁 가입 등 이용하면 실제로 종부세 절감 얼마나 되나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나 또는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분산시키든 증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분산시키든 명의를 최대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공동명의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의 절감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 시 어떤 세대 혜택이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시켜주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여러가지 세제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따로 설립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2%인데 반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25%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목적인 경우에는
세부담 측면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 재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오로지 재산의 가치로만 평가를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손익도 같이 가중평균되어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오로지 재산으로만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감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여기서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별도의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인 서울에서 설립할 때와 경기도에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수도권 내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수도권 내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보다는 당연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신 후에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첫 번째는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 측면인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42%까지 세율이 존재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5%까지 세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우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부과가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료도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혹은 형제끼리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나요? 네,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다 공동명의자 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시오 주택을 부모 소유 공동명의일 때 부모가 죽고 자녀에게 증여될 때 부과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부모 소유, 명의는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관계없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재산을 일정 부분이든 전액이든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까지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세무엑스파일의 윤성기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으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 중 수백억대 빌딩을 소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빌딩 부자로 알려진 연예인 다수가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좀 자기가 이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세율권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 사업을 한다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6%부터 최대 42%까지 이제 세율권이 존재하는 데 반해서 법인은 이제 최소 10%부터 최대 25%까지 세율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무엑스 파일에서는 여러분의 문의 전화를 기다립니다.